기억해 부디 날 잊지 마 기억해 그 모든 추억들 보고 싶단 말 너에게 들리지가 않고 너에게 닿지를 않고 며칠을 못 가고 결국 무너지겠지만 네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빗물이 되어 내릴 테니까 Goodbye baby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Goodbye baby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오세요. 더 이상 잊고 싶단 말도 그 기사가 어디 갔지? 견디겠단 말도 자신 없는 말 하지는 않을래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네가 없는 시간들과 네가 있어 아름다웠던 세상도 네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네, 부산이나님 어서오세요. 빗물이 되어 아. 내릴 테니까 그래 나도 알아 너도 노래 한 곡 정도만 듣고 뭐 오늘 뭐 어차피 큰 주제 두 개니까 뭐 그냥 관련 얘기할게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겠지 웃어볼게 네가 없는 이곳에서 내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아, 사실 좀 극과 극이에요. 이게 좀 운빨 받아서 그 하디쇼 들어가면 좀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약간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일비들이 다 그렇지 뭐. 네가 없는 이곳에서 빗물이 되어 내릴 테니까 Goodbye 내가 없는 그곳에서 아, 이 노래가 그거구나. 네, 비스트 양요섭 씨의 네가 없는 곳 그냥 한 곡 들어봤어요. 한 곡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처음 들어가는 컨텐츠인데 제가 이제 원래 그 화요일 밤에 그 역사 얘기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역사 얘기 하고 있었고 원래 이제 금요일에 약간 그 지리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리 컨텐츠를 제가 목요일로 옮겼어요. 목요일로 옮겼고 그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에는 약간 그 한 주 동안에 약간 그 시사 관련 얘기 이런 걸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이 이제 앞으로 야구 경기가 안 열리는 요일이니까 물론 이제 예비일일 수는 있겠죠. 그 주말 경기가 비로 하루 밀리면 이제 월요일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밤에는 약간 그냥 야구 얘기 좀 몰아서 해보고 약간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좀 새롭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역사 쪽 얘기할 때는 뭔가 준비하는 원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별로 제가 녹화 파일을 조금 따로따로 뜨는데, 그냥 이거 시사 얘기는 그냥 좀 그냥 한 이제 주요 뉴스 같은 거 그냥 좀 그 뉴스 같은 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막 브라우저 보면서 그냥 좀 편하게 가고, 그냥 좀 이런저 그냥 진짜 그냥 가볍게 생각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유튜브에는 그 풀 영상이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이 그 일반 채널하고 그 풀 영상 전용 채널하고 좀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그 이제 그냥 편하게 올리려고, 그 망치 부인님이 작년까지 그 유튜브를 병행을 하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그 파비들은, 아 촌철살인이요? 제가 그렇게까지 칼날이 날카로울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쪽이에요. 약간 좀 되게 중간적인 생각이에요. 약간 중간적인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부인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그 파비들이 다시 보기가 좀 영구 저장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유튜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파비들이 다시 보기 영구 저장이 된 이후로는 어차피 그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VOD 그 광고 수익은 나오거든요. 유튜브처럼. 유튜브는 이제 그리고 그거잖아요. 그 구독자 1000명 안 되면 그 뭐냐 시청 비례한 그런 수익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이냐, 하여간 그냥 여러 가지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만일에 대비해서 그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에 둘 다 동영상을 올려요. 그러니까 둘 다 올릴 건 둘 다 올리고, 그 유튜브에만 올릴 건 유튜브에만 올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거죠. 저는 이제 그 방송 이외에 좀 그냥 일상 속에서 찍는 영상도 좀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올리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얼마나 말이 날카로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는, 몰라 어떤 거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도는 해보는 거죠. 그 시도는 해보는 거고요. 자, 채팅방에 오신 분들, 네, 우측 상단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은 모르겠어. 제가 시사 얘기로만 한 몇 시간을 때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그렇게 너무 많이 준비하면 사실 저도 머리가 아프고, 거기에다 이제 교육 BJ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준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중간에 이제 좀 다른 요소들로 좀 시간을 때울 필요는 생기더라고요. 이따가 4시 45분에 손흥민 선수 출전할 수도 있는 그 챔스 16강전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프릭샷이 업데이트가 된 게, 이제 프릭샷에서도 그 이제 송출권이 있는 지상파 케이블 채널은 그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중간에 약간 할 게 없으면 뉴스 채널을 돌릴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 이제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계속 교육방송 끝나고 막 이리저리 막 시간 끌고 중간에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아 물론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는 약간 저사양 게임 위주로 게임 방송을 하기는 해요. 그 주말에는 제가 컨텐츠가 좀 자유고, 주말 컨텐츠는 좀 자유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윈도우 캡처가 어디 갔니? 아 윈도우 캡처가 이거 메뉴가 위로 올라갔네요. 이게 업데이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브라우저는 이게 크롬만 캡처할 수 있어요. 그 하드웨어 가속 해제하고 나서 그런 크롬만 캡처가 가능하고, 자 컨트롤 누르고 글씨를 좀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한 이 정도면 좀 이제 좀 보이죠. 근데 500%는 솔직히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게 남북 정상회담, 이게 사실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그 KRV 그 한미 독수리 연합 그 훈련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잖아. 그 봄시계 맨날 그 키리졸브 독수리 그 훈련하는 거. 물론 저는 이제 군수부대 쪽 예하 대대라서요. 그거는 사실 사령부급만 훈련을 해요. 그 군수부대 그 각종 대대들은 직접 훈련에 참여하진 않아요. 하여간 그런데 그 훈련이 사실 나름 그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는 해요. 그 KRFE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바뀌게 된 요소가 생겼죠. 올림픽이지. 그 올림픽에서 그 2007년에 그 장춘 동계 아시안 게임 이후로 11년 만에, 정확히는 아마 11년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남북한이 한 팀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각자 종목에 출전할 때는 각자의 나라를 출전을 하겠지만, 그 올림픽 입장에 있어서는 손잡고 동시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코리아라는 그 이름으로.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남북 관계가 갑자기 진전이 된 거예요. 저도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갑자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적은 두 번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뤄지겠지만, 그 서기 2000년 6월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평양이 날아갔죠. 그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평양 땅을 만나서 가서 그 북한의 그 원수를 만난 순간, 그래가지고 6월 15일에 그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사실 그런 결과로 이제 그 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죠. 그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 북한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 금강산 관광을 하던 관광객이 그 이제 금강산에서 경계를 서던 그 북한 병사가 총을 빵 쏴버린 거야. 그래서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죽고, 그때 이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제가 군대를 갔어. 딱 그럴 때쯤에 내가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 시기에. 참고로 저는 남순이하고 같은 날 입대했고, 훈련소 같은 소대였고, 대대까지 같이 간 그 관계예요. 남순이하고. 그래서 딱 그 시기에 군대를 간 거야. 딱 그 시기에 군대를 갔는데 참 이게, 자 이제 이렇게 개헌 놓고 신경전, 조금 글씨 한번 더 줄여야 되겠다. 이게 그 차라리 잠깐만요. 이게 화면 사이즈를요, 기존에 제가 이거 그 축구 틀 때 사이즈로 한번 바꿔볼게요. 축구하고 그 게임 틀 때 그 사이즈로 한 250% 갈게요. 확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그 작년에 그 취임한 다음에
이제 그 여야 대표들하고 그 회동을 할 때, 그거를 했어요. 그 회동을 할 때, 자유한국당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같이, 이번 자유한국당이 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대표 홍준표 씨, 그리고 무엇이냐, 바른미래당, 이번에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했죠. 그 공동대표예요. 지금은 유승민 씨.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씨. 그 하여간 이제 쫙 그 회동을 했는데, 왜 이게 재생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하는데, 그 참 이게 갑자기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 올림픽 전후로 그 특사단이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 통일대교가 아닌 그 다른 길로 해서 그 남한으로 왔었는데, 그 이제 국민들하고 정치권은 이해를 시켰어요. 그 남북 회담에 대해서. 근데 이제 홍준표 씨는 태클을 걸죠. 홍준표 씨가 태클을 건 거는 그 이거 정상회담 날짜를 4월로 잡은 것은 그 지방선거용 아닌가 하고 태클을 걸었는데, 사실 이거는 홍준표 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홍준표 씨는요, 그 재보궐선거 그 기한을 넘겨가지고, 그 재보궐선거 기한 딱 그 넘겨버리는 시점에서 그 경상남도 그 지사 자리를 그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후보 등록 그 기준으로 그 기한 마지막 시각에 딱 그 내버렸는데, 딱 공교롭게 그 시간대가 이제 더 이상 그 경남지사 그 재보궐을 할 수가 없는 그 기한으로 맞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상남도는요, 올해 그 지방선거 끝날 때, 지방선거 이후 그 새로 그 경남지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제 도지사 자리는 공석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충청남도지사 자리도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공석이 됐죠. 그 안희정 씨가 긴급 사퇴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뭐냐, 이제 북한에서 돌아왔던 특사단이 이제 그 주변, 우리나라의 주변 그 외교국들을 이제 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 특사단이 그대로 미국 가요. 그 특사단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고요. 이제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여태까지 2번은 평양에서 열렸어요. 여태까지 2번은 평양에서 열렸는데, 그 이번에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열린 거죠. 사실 이제 판문점이면 이제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잖아요. 남쪽에는 그 평화의 집이 있고 북한에는 판문각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 이제 거기서 회담이 열리는 거야. 막 그 판문점에서 그 귀순하던 그런 병사들 막 목숨 걸고 귀순하고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났죠. 근데 이제 요즘 귀순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귀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즘은요 어느 정도는 먹고 살던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북한에서 그 발붙일 데가 없어서, 활동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귀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입국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아프리카 TV BJ들 중에서도 이제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이 좀 몇 분 있죠. 그 이제 그 이소윤님하고 그 역캠 중에 이소윤님 있고 그 뭐 여러분들 좀 여러 명 좀 있죠.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북한 쪽의 그 실상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근데 이면 합의는 절대 없어요. 물론 이제 낙관할 순 없어. 낙관할 순 없고 그 경제 지원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었고요. 이번에는 그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했다는 걸로 이제 제재 완화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그 대북 제재 이런 거는 이제 우리하고 군사 동맹 관계인 그 미국하고도 사실 이제 좀 합의를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합의를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원래 그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공약 때 내세운 거예요. 임기 1년 이내에 정상회담 하겠다. 근데 5월 초에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5월 초에 대통령 취임을 했고 4월이면요 임기 1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하는 거지 그 지방선거를 노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고 이제 왜 자꾸 이거 앵커 브리핑이 나오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한미 공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의를 했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북미 대화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갔던 그 특사단이 멤버가 거의 그대로 미국을 갔다 올 거예요. 그대로 미국을 갔다 오고요. 왜냐면 갔다 온 사람들이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잖아. 사실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북한 측 인사하고 미국 측 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이 반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 남북이 대화를 하는 거지. 제재 압박을 완화하거나 뭐 경제적인 지원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은 그런 거를 막 지원을 받으면서 또 도발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북한은 그 막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뭔가 안일해질 듯 법한 그런 시기에 군사적 도발을 하는 거죠. 그 군사적 도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귀순 병사들이 막 생기고 그럴 때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스파이가 아닌가 그런 것도 막 조사를 하죠. 그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조사도 하고 이제 귀순 병사들이 올 때 오히려 그 휴전선 일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마다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경계 태세를 좀 더 강화를 시키죠. 그건 사실 근데 평시에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경계 태세 강화는 사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사실 그래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세계 군사 규모에서 그 랭킹 최상위권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남북한의 그 대치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모르겠어 좀 이제 병력 규모가 좀 감축이 됐다고 쳐도 예비군까지 합해도 한 60만이에요. 예비군까지 합해도 60만이야. 지금 그 군사 규모가 이렇게까지 큰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군사가 너무 많은 거야. 이 북한하고 대치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야. 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그 천안함과도 그 관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 통일대교 막아서고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와서 회동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도 그래. 이제 천안함 그 용사들 있잖아요. 그 다 그 화랑 무공훈장 받았잖아. 그 화랑 무공훈장 받은 그 천안함 용사들 생각을 하면, 아 그때 참고로 그 사건 있을 때 저는 병장이었어요. 응. 저 딱 그 병장 단 그 시점에 그 천안함 그 터져가지고 하마터면 나 그달에 휴가 못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응. 근데 그 하필이면 그 관계자가 왔던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상처받을 일이기는 해요. 근데 그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대화를 안 할 순 없잖아. 물론 모르겠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회담 이런 거 할 때 그 약간 수행원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직접 사죄를 하면 좋게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천안함 용사들의 그 유가족들은 사실 그 시신 수습도 다 못했잖아요. 시신 수습도 다 못하고, 왜냐면 그 북한하고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그 서해 5도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약간 그 이제 더 이상의 그 자극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족들도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가슴에 묻었죠. 아 물론 이제 세월호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결국 한 그 마지막 그 몇 명은 찾지 못하고 이제 다만 이제 유족들이 그렇게는 했죠. 그 정부에서 찾아내려는 의욕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막 가슴속에 이제 아프게 묻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지만 이 회담 내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이 역시 홍준표 씨. 그래도 유승민 씨는요,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보수 성향이지만 그래도 나름 연령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 씨하고 이제 그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그 바른미래당은 통합을 한 거죠. 왜냐면 그나마 그 두 정당은요, 그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않는 당이에요. 약간 그 중도 노선을 지키는 정당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거야. 물론 이제 그런, 근데 이게요, 그 영국 의회에서도요, 그 영국 의회는 주로 이제 두 당이 있죠. 자유당하고 보수당. 이 자유당하고 보수당이 양쪽에 그 의회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막 얘기 던지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가는데, 중립 자리가 있어요. 자유당 의원이든 보수당 의원이든 누구든지 중립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그 토론을 하면서도 중간에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약간 나는 이제 그런 토론 문화로 그 수업하는 걸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명박당이라고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 뭐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당은 새누리당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약간 그 탄핵당하는 그 국회 의결이 가결되고 나서야 탈당을 했어요. 그 전까지 그냥 괜히 그냥 냅두고 있다가 괜히 그냥 냅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친이계가 만든 당이라고는 약간 그러기는 한 게요, 바른정당이에요. 이회창 씨가 있어요. 몰라, 그 이회창 씨가 지금 당적이 바른미래당으로 갔은지 아닌지는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의원으로 활동은 하진 않는데 당적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나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그래서 몰라 그 이회창 씨 같은 경우는 딱 그 한 가지 문제가 걸렸죠. 그 가족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지. 그 하여간 그런 인연으로 그 사실 그거예요. 그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요 한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한때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박근혜 씨가 집권한 시대 때는 완전히 그 비주류였던 사람이죠. 비박계. 아니 건데 사실 지금은 그거야. 그 자유한국당도 물론 이제 그 친박계였던 사람들도 자기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씨 탄핵에 가결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저기 통일대교까지 가서 그 시위까지 한 그 의원 중에 그 신보라 씨 있잖아요. 신보라 씨도 원래는 그 친박계 쪽에 가까운 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도 탄핵 찬성의 표를 던졌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박근혜 씨 출당 조치됐죠. 그 박근혜 씨 구속된 이후 출당 조치됐죠. 그래서 그 몰라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씨의 그 컬러를 지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박근혜 컬러는 지워지고 홍준표 컬러가 생기는 진짜 홍씨답게 빨간 컬러야. 참고로 신보라 의원은 지금 임신 상태라고. 어쨌든 평화를 내세워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기는 해. 맞는 말인데 북핵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실전에 떨어뜨릴 만한 핵무기는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계속 없다는 얘기야. 실험은 하는데 그러니까 실험 성공했다는 걸로 이게 실전 써먹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 어쩌면 이게 북한이 그 세계를 긴장시키는 약간 그런 도발 수단으로 계속 실험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근데 이제 김정은이 폐기를 할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지금 뭔가 체계가 좀 뭔가 바뀐 게 그 국방위원을 국무위원으로 바꿨거든요. 시스템이 바뀌었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의 그 말에 문 대통령도 그런 거는 없다.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거예요. 여기 지금 논쟁 직전까지 갔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논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 홍준표 씨가 이 자리에 처음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이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제 완전체 회담이긴 했는데 그리고 뭐냐 민주평화당도 있어? 민주평화당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하고 그 바른정당하고 그 공식으로 통합한 거는 바른미래당인데 민주평화당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갈라진 건가? 그 국민의당 쪽에서 좀 갈라진 건가? 이게? 그쵸, 박지원계지. 그 국민의당 박지원계. 예, 박지원 씨가 그 국민의당 쪽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중에 약간 좀 약간 순수 호남 계열. 약간 그런 쪽 같았는데 그
몰라.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다. 그 호남 쪽에서도요. 그 동부 지역 있잖아요. 그 순천 광양 이런데 순천 광양 이런 쪽은 아마 바른미래당 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응. 그쪽은 사실 그 여수 순천 광양은 그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그 영향을 받은 쪽이어가지고 그 호남 지역 중에 어쩌면 나름 그 산업화의 혜택을 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는요, 이제 서쪽 목포 쪽하고 그 동쪽 순천 쪽하고 이게 약간 또 컬러가 달라. 그 문화권이 달라요, 아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판도가 굉장히 궁금해진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진짜 호남 지역이 한쪽 정당이 딱 차지하고 영남 지역이 한쪽 정당이 쫙 차지했던 그런 컬러지만 지금은 이게 또 아니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이게 물론 지난번 대선 때 완전 그 영남 쪽이 그 뭐냐 득표가 완전히 그렇게 돌연변이네. 근데 이게요, 그 자유한국당 하니까 꼭 그거 생각나잖아. 그 자유당 생각나잖아요. 그 이승만의 자유당. 그 이승만의 자유당이 생각난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신한국당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신한국당 정도가 오히려 약간 그 바른미래당 컬러 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극보수는 아니었거든. 왜냐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시점이 그 심정이었었잖아요. 원래 그 통일민주당이었다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그 이회창 씨 그쪽 컬러가 약간 그쪽이죠. 이제 약간 바른미래당 쪽으로 컬러가 온 거고, 이제 약간 극보수 쪽은 자유한국당으로 간 거지. 근데 그 3당 합당이 되게 됐는데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결국은 그 5.18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세웠었잖아요. 물론 이제 몇 년 복역하다가 석방시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우가 없고요.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예우를 못 받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그 기소 이력이 있으면 그 예우를 못 받아요. 물론 거기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예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한 번 이상 기소 이력이 있으면 예우를 못 받아요. 그리고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 다 이 세상에 없죠. 이상해. 뭔가 민주진영에서 싸웠던 전직 대통령들은 뭔가 좀 그 후유증 때문인지 좀 상대적으로 일찍 떠나는, 이게 공교롭게 약간 역사가 그렇게 돼. 그렇고 아 맞다, 그거 얘기할 거 있어요. 그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 밀었던 새누리당 놈들이랑 뭐 검증 제대로 못한 언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지금 더민주에서도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국민들한테 좀 사과 발표 정도는 한 번은 해야 될 상황이 왔잖아요, 이번에. 그 미투 때문에. 그 하마터면 그 성폭행과 관련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뻔했던 당이죠. 그 안희정 씨 지금 그 도지사직 사퇴하고 그 홍주를 떠났죠. 아마 그 지금은 홍성군인데요. 아마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그쪽은 이제 지방선거 홍성 군수를 뽑는 게 아니고 홍주시장을 뽑을 거예요. 행정구역이 올해 바뀌어요. 그 올해 홍주시로 승격돼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아마 바꿔서 뽑을 거예요. 보통 그 시승격 이런 거는 그때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 약간 선거 때 선거구 개편하면서 바뀌어요. 보통 뭐 시승격 아니면 뭐 시군 통합 이런 거 있잖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취조하듯이 왜 그러냐 약간 그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예상은 했어요. 되게 여러 당의 대표들이 왔기 때문에 진짜 격렬하게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때요. 그 원내 정당 후보만 6명이었어요. 원내 정당 후보만 6명이었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요. 그 기호 6번 조원진 씨까지. 조원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새누리당이 그 이제 뭐냐 그 친박 새누리당 태극기 새누리당 중에서 의원이 자기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원내 정당이라는 이유로 기호 6번이 된 거죠. 그런데 몇이냐 하여간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그 정당들이 너무 많이 그 원내 정당이 너무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 대표들이 다 이런 회동을 오면요 진짜 그냥 난장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의견들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게 또 대통령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 대통령이 사실 좀 임기 동안 좀 힘든 거예요. 다른 대통령의 5년보다 문 대통령의 5년이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한 10개월 한 사람이지만 아직 10개월 했지만 앞으로 4년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와,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이 뭐 안보 담당이니까 그 이제 홍준표 씨 질문하는 거에 그 답변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려는 성향이 있죠. 문 대통령은 구체적 질문 직접 하세요. 근데 조원진 씨 요즘 뭐 한대요? 요즘 조원진 씨 뭐 한대요? 살아는 있대? 하여간 비밀 회동이냐? 비밀 회동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 태클 거는 사람은 아니야, 유승민 대표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 유승민 씨는 지금 야당으로서 해야 될 적절한 견제는 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당의 그 기세가 좀 약간 적어서 그렇지. 몰라, 이제 앞으로의 그 선거 과정에서
그 정당들의 그 차지 비중이 얼마나 바뀔지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으면요, 진짜 그 약간 그 정당들의 그 판도가 확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당이 너무 그 거대해져서도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균형적인 비율을 좀 잘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그 억지로 막 비율을 맞춘다고 비율 맞춰서 뽑아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거는 더민주 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대통령 경선 때 진짜 철저하게 검증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하마터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될 했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안보실장이 그 이제 홍준표 씨가 각종 질문하니까 안보실장이 그 받아쳤죠. 여기서 한 발언이 안 나갈 자신 있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미 여기서 얘기하면 밖으로 다 나간다 생각해야 된다 얘기를 해버리죠. 왜냐면 기자들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를 노리고 인지도를 쌓는데 그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할 뻔했잖아 하마터면. 그리고 그 조배숙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어느 당이지? 이정미 대표는 내가 그 정의당이라는 건 알거든요. 조배숙 대표가 그 당인가? 그 민주평화당? 조배숙 씨가 그 민주평화당 대표인가요? 아니면 내가 최근에 그 개편된 체제를 제가 그 분석하지 못했지. 아, 그치, 그 당 대표죠. 그래서 그 약간 홍준표 씨가 다른 주제는 나중에 하고 안 그러면 우리 밥 안 먹고 갑니다. 밥도 안 먹고 가. 이런 자리 또 만들면 오실 거죠 하니까 한번 보고 결정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대통령 쪽에서 쳐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냥 약간 이게 좀 애매해요. 그 이제 한쪽 당에서도 세력은 되게 여러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문 대통령이 그때는 당신은 의원이었잖아요. 당신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당신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제 그 그 안철수 씨하고 그런 그 이제 같은 당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그 갈라지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있는 정당들이 또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해물 봄동전, 냉이 된장국, 두릅숙회, 연근죽, 통영굴전, 등심구이, 잡곡밥, 모과차, 쑥인절미 메뉴까지 나오네. 참 많이들도 왔다. 많이들도 왔어, 많이들. 하여간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요, 어쩌면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여기 KBS, SBS, JTBC 이런 쪽 다 본 거예요. 웬만한 데 다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면요, 사실 이게 안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두 가지 경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뭐냐, 이제 딱 그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약간 그거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는 좀 그 열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공이 그 경제 쪽 담당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보에는 철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요즘 세대가 그렇죠. 왜냐면 요즘 세대가 그거예요. 그 경제 쪽은 경제나 이런 사회 쪽은 약간 그런 쪽 그 스타일인데, 요즘 이제 그 20대 30대, 요즘의 20대 30대는 딱 그거잖아요. 군복무 시절에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을 겪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대 30대는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간에 군복무를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 포함. 저는 이제 군복무 할 때 천안함이 있었죠. 병장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은 안보 쪽은 오히려 보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평해전은 보수 집권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겪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 2000년대 이후에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대북 지원에 막 그런 퍼주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어서는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유승민 씨가 그 약간 보수 쪽 정치인사 치고는 젊은 편이에요. 치고는. 이번에 유승민 씨하고 안철수 씨가 이제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약간 젊은 편이었죠. 그나마 젊은 편이었는데, 참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세대하고 세대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연결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좀 이게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갑작스럽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남북관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었잖아요. 몇 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상황이 갑자기 올림픽 전후로 지금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 안 그래도 지금 올림픽 때문에 연합훈련 그것도 이미 한번 연기한 거예요. 이 정상회담 때문에 더 연기할 순 없어 이제. 그래서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 더 추가 연기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도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북한 쪽이 먼저 도발을 했잖아요. 그 금강산에서 관광객 쏴 죽였잖아. 그리고 박근혜 씨 때는 개성공단을 막아버리죠. 우리가 철수한 거야.
개성공단은. 그렇게 10년을 날렸어. 그렇게 9년 날렸어요, 우리. 그렇게 9년 날린 거야, 우리. 참. 그렇게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을 날리고. 그래서 지금 2007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었죠. 그런 이제, 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김정일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집권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했던 대통령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공교롭게 뭔가 지금 그렇게 세대가 바뀐 거야. 한 김정은 프로필 보니까 나보다 한 3-4살밖에 안 많더만. 나보다 한 3-4살밖에 안 많더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은 이건 개인적인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요, 개성공단 솔직히 바로 연다는 것에는 반대예요. 회담 끝나고 개성공단 바로 재개방하는 건 솔직히 반대예요. 좀 지켜봐야 돼. 이거는 북한의 행동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때까지는 열면 안 돼. 그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북한이 정말 그 핵과 관련된 걸 좀 언제쯤 완전히 다 폐기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김정은 같은 경우도 김정은은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권력 승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을 승계를 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그 입지를 잡아놓는다고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불안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자기의 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남북회담을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 관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또 북한이 그 대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일단 4월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회담 일정이 4월에 있다는 것까지만 정해진 거고, 거기서 차근차근 진전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차근차근 진전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네, 화전양면. 네, 화전까지는 아니지. 대화는 하고 화경 아니면 화개의 양면져서 경계할 개자 해가지고 그 경계는 해야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고 경계는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 사격 시스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 그거 하잖아요. 그 대북 방송 있잖아. 그 휴전선에서 그 막 엄청난 그 스피커 이런 거 써먹어가지고 이제 막 북한을 향해서 막 남한 그 아이돌 노래 막 이런 거 막 틀어주잖아요. 그것도 은근히 그 심리전이에요. 그 대북 방송은 솔직히 그거는 그 이번에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 통일돼서 북한 아가씨들 구경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남남북녀라는 그 말 있잖아. 그 남남북녀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좀 그 약간 환상이 좀 있는 단어예요.